네, H전문스쿨 8기 장학생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H온더블럭 찐 회사생활편 2부 진행을 맡은 H전문스쿨의 아기자기 박지용 매니저입니다. 후! 네, 네, 여러분들 우리 아직 비디오를 안 켜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비디오 온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다들 키셨나요? 네, 마구마구 지금 켜져지고 있는데, 네, 너무 좋아요. 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앞에 모니터에. 네, 여러분들 큰자기 동영 매니저님과 함께한 1부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 복장을 딱 이렇게 보니까 마치 1부 때와 동일하죠. 마치 1부 영상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아기자기한 비주얼. 네, 2부는 1부 영상을 본 우리 장학쌤 자기님들이 품고 있는 멘토님들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단체 멘토링이죠. 살롱드 점프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우리 8기 장학쌤 친구들에게 살롱드 점프 행사가 조금 낯설 수 있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살롱드 점프는 17,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살롱 문화를 접목해서 기획된 토크 콘서트인데요. 따라서 오늘 행사는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네,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과 우리 옆에 계신 멘토님들과 양방향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길 바라며 살롱드 점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살롱드 점프의 주제는 네, 찐 회사생활 편이죠. 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만 가면 뭔가 다 끝난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 대학교 가보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을 텐데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유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 H점프스쿨 장학생 자기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2부 행사를 통해 멘토님들로부터 취업 이후의 찐 회사생활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들으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H온더블럭 2부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살롱드 점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멘토님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멘토님들의 찐 회사생활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멘토님과 함께하는 실시간 질의응답 타임을 통해 네,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살롱드 점프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님들 다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화제의 H온더블럭 찐 회사생활편 주인공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멋진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이후의 삶에 대해 생생하게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멘토님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우리 멘토님들 지금 빨리 소개하고 싶어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멘트가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채팅을 통해서 열렬한 여러분들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화제의 주인공이죠. 두 번째 영상의 주인공 제 옆쪽에 계신 우리 윤소영 멘토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물류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소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정유민 멘토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샤시 안전생기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제 야간 근무를 하고 첫 차를 타고 이제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간 근무로 오셨지만 오늘 텐션은 절대 낮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정예솔 멘토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 D3 주빌리 파트너스에서 일하고 있는 정예솔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소개는 네, 일부 영상 때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일부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 일부 영상과 소개만으로는 우리 장학생 친구들의 궁금증을 다 풀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는 바로 H멘토의 찐 회사생활 더 알아보기 코너입니다, 여러분. 네, 전국에 계신 8기 장학생 자기님들이 수많은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비록 지역과 학년이 다 다르지만 저 취업 너머의 회사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새 멘토님의 회사와 직무가 각각 다르시잖아요. 때문에 우리 장학생들 궁금한 점 역시 멘토님들에 대해서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이 멘토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린 질문들 중에 일부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을 뽑아서 우리 멘토님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기자기의 시그니처죠. 네, 여러분 오늘 또 자기백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자기백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이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일부 영상 보셨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예솔 멘토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초록색. 아, 네, 다들 보셨군요. 네, 초록색이에요. 그래, 초록색에는 우리 정예솔 멘토님의 질문이 들어있고요. 네, 파란색 캡슐통에는 네, 현대차 그룹 현대모비스의 색깔이죠. 상징의 색깔 파란색. 우리 정용우 멘토님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란색 캡슐에는 당연히 UPS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윤소영 멘토님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뽑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초록 캡슐. 네, 우리 정예솔 멘토님의 네, 질문을 한번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열려고 했는데 너무 안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로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이브 쇼에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테이프로 이렇게 했는데 네, 테이프도 쉽지 않죠. 네. 네, 바로 열려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네, 과연 어떤 질문 우리 장학생 친구들이 네, 질문했을지 제가 바로 읽어볼게요. 네, 정예솔 멘토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정예솔 멘토님의 영상을 보고 투자 심사역이라는 직업에 대해 흥미가 생긴 장학생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 투자 심사역으로 취업하게 되신 경로와 추천해 줄 만한 자격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심사역이라고 하는 일에 저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 그리고 커리어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후배들에게도 정말 추천하는 이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투자심사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진입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에서 일하다 오시는 분들, 스타트업에서 있다 오시는 분들도 다 다양한데, 사실 자격증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격증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경험, 관련된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인턴 과정을 통해서 그걸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하면서 외국 오피스랑 많이 일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지금 외국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영어로 무리 없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히움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얼마나 사회에 의미가 있는지를 많이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자격증을 따시는 것도 좋고 자격증에서는 추천할 게 하나 정도 있긴 한데 CFA 레벨 1 정도? 근데 그것보다는 인턴 경험,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턴 경험은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CFA 시험이 한 번 볼 때 막 100만 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추천보다는 저는 인턴을 좀 추천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대학생 친구들에게 정보가 없었던 이유가 사실 일반적인 그런 취업 경로에서는 뭐 컴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심사역에는 좀 더 스페시픽한, 좀 더 구체적인 직무일 수 있어서 뭔가 경험을 좀 더 우리 친구들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 경험 중에서도 인턴, 돈을 벌면서 얻을 수 있는 그 경험. 네, 좋은 말씀. 여러분들 혹시 이 질문을 해주신 장학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투자 심사역이라는 우리 직무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할까요? 더 할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네. 혹시 투자 심사역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점프의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제가 또 열심히 메일 답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1대1 멘토링 그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예솔 멘토님께 1대1 멘토링 신청해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파란색 캡슐에서 우리 정용우 멘토님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파란색인데, 네, 이게 바로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테이프도 쉽지 않아요. 편집했을 때는 한 번에 열렸는데, 네. 예, 이런 묘미가 있죠. 라이브 쇼는 묘미가 있어요. 과연 어떤 질문을 우리 장학생 친구가 정효 멘토님께 했을지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에 취업하고 싶은 장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현대차 그룹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 내부 분위기나 신입사원들의 스펙, 학과 등이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현대모비스 취업에 준비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취업을 꿈꾸는 이 장학생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저희 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회사들과 컨택을 하면서 인수도 하고 있고, 또 대내적으로도 저희 직원들의 이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자율 출근제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학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저희 회사가 그룹 전사적으로 공개 채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채용으로 그 방식을 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기준 그리고 저희 팀 기준으로 제가 경험한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에는 인사팀에서 이제 전사적으로 진행한 반면, 지금은 이제 그 각 소요 팀에서 직접 인원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채용을 실시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 실제 현업팀에서 그 서류를 검토를 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본부의 인사팀 인원도 같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 현업팀의 참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서류를 검토를 했고 그 면접에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스펙, 학교 이런 것도 안 중요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 팀 검토 회의에서는 학교가 어딘지 스펙이 어떤지라기보다는 그 스펙이 예를 들어서 영어가 눈에 띄게 낮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소들이 눈에 띄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떨어뜨리기보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스펙 이런 것보다도 저희 팀 기준으로 이제 제가 검토했던 것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직무에 대해서 저희는 좀 많이 포인트를 뒀었습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실제로 저희 샤시 생기 쪽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도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다루고 그런 지식도 깊게 없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는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어디에 사이트를 두고 있으며 어떤 이 직무가 어떤 일을 수행한다에 대한 조사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들이 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결고리 찾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팀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때 아마 제가 리액션으로 직무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현직자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팀에서 예전에는 주로 했다면 지금 진짜 현직자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꿀팁이네요. 네, 여러분들 다 적고 계시죠? 네. 네, 좋은 말씀 이번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번 세 번째 한번 질문을 제가 뽑아보도록 해볼게요. 노란색 캡슐이죠. 네, 노란색 캡슐. 네. 이 녀석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인사를 하네요. 되게 예의 바른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윤소영 멘토님. 네, 저는 외국계 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장학생입니다. 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스펙보다는 자기 PR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사실 자기 PR은 국내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나 동일시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스펙보다는 자기 PR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컨대 저희가 청바지를 입는다 할 때 핏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핏, 컬처 핏, 그리고 피플 핏,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무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무 환경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는 사람과 그 회사 그리고 그 직무 모든 걸 다 합쳐서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인가에 따른 이제 people 또는 personality fit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 PR과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키워드로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주관 있는 이제 도전, 그리고 망설임 없는 행동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열정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생활 내내 저 앞으로 내가 쌓아갈 그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가지로 중심이 될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의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망설임 없이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망설이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든 대외 활동이든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내내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아르바이트 개수가 한 27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쌓아갔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들, 그리고 장학생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이나 더 시간이 많이 촉박하거나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쌓아갈지 키워드를 정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망설이는 시간이 더 아깝다. 네, 피탐과 열정으로 우리 똘똘 뭉친 우리 윤소연 멘토님, 네,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사실 외국계 하면 영어,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외국계 기업은 특히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핏한 그런 친구들을 더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계 기업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윤소연 멘토님께 좀 이따가 실시간 Q&A 때 더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또 어떤 질문을 제가 드려볼지, 네, 이번에는 또 파란색 캡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 캡슐 열어보도록 할 거고, 네. 너무 이쪽만 쳐다봐. 네, 편하게. 아까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세 분 멘토님들 되게 친해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제가 지금 실시간 라이브 쇼를 하다 보니까 바로 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딱딱했죠. 어떻게 보면 뭐 자기소개, 취업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정용훈 멘토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용훈 멘토님께서는 해외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해외 경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요? 네. 네. 뭐 해외 경험이 많다고 했는데, 뭐 농담으로 드리자면은 제가 입사하기 전하고 입사하기 후하고 거의 해외 경험이 반반인 것 같아요. 입사하고도 제가 굉장히 해외를 좀 뭐 여행으로 나갔었고, 뭐 업무적으로도 좀 갖는 게 좀 잦았거든요. 근데 이 해외 경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해외 인턴을 뭐 한 번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호주 시드니에서 이제 뭐 길진 않지만 한 3달 정도 뭐 인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것도 취업과 취업이 아닌 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취업할 때 저는 이거를 따로 이렇게 어필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경력란에만 이 기재를 해놨었고, 따로 뭐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항목에는 별로 어필을 안 했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무를 분석을 하고 그 직무에 제 이 경험들, 그리고 제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녹여내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했을 때, 이 인턴십은 저에게 저희 인생으로는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해당 직무에는 조금 저한테는 안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굳이 이 해외 인턴, 뭐 해외 경험 이런 게 굳이 억지로 찾아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또 개인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행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제로는 제가 살아가면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힘든 순간이, 일을 하면서도 힘든 순간들이 있고 좌절하거나 또 이렇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행 갔던 경험, 뭐 진짜 이 뉴질랜드에서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잠든 그런 기억들을 하면서, 뭐 다양한 기억들이 많죠. 정말 많았는데 그런 기억들이 제가 힘들 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니까 뭐 그런 쪽으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생 여러분들도 굳이 그 해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취업에만 염두에 두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문구 있잖아요. 영어 문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제가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스카이다이빙 할 때 제가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손바닥에 딱 새기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사진을 겨우 찍었는데요. 그 문구가 Enjoy Your Life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njoy Your Life. 네, Enjoy Your Life. 다 같이 한번 해주시죠. Enjoy Your Life. Enjoy Your Life. 네, 맞아. 인생을 즐겨라. 우리 사실 해외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뭐 윤소연 멘토님도 얘기하셨고 당연히 이제 이번에 미국으로 또 가시고 하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해외 경험에 대해서 우리 장학생 친구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우리 멘토님들 계실까요? 네, 아마 다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네, 우리 정윤수 멘토님이 쓱 마이크를 올리셨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도 좋아하고 저는 홍콩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각이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생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정말 힘들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갈 수 있다?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집에서도 내가 마음이 편안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행복했었던 순간들로 이제 회사 생활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그게 꼭 해외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국내 여행이든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든 나한테 편안한 공간, 나한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휴가로 여행을 그때 강조하셨던 우리 윤소연 멘토님도 혹시 해외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장학생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맞아요. 저도 그 1부 때 휴가 한 달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여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3명 중에 여기 함께 하시는 네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색깔이 까무잡잡해요. 제가 많이 엄청 탔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배낭여행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게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작년부터 또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을 하면서 시각이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토익 시험을 그날 봤다. 그러면 그 당일날에 가깝게 뭐 강릉이라도 갔다 오시던가 하면서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멘토님 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해외 인턴,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이 뭔가 스펙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건 스펙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진짜 소중한 경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만큼 우리 좀 내려놓고 네, 편안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세 분 모두 저도 여행 너무 좋아하는데 잠깐 상상했어요. 이거 끝나고 바로 어디 여행 갈까 생각했는데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네, 5번째 질문이죠. 노란색 캡슐 한번 열어보도록.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열려 있어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 열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캡슐님. 네, 제가 바로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네, 좀 약간 진지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소영 멘토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평소 제 자신이 꾸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늘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멘토님만의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샵 꾸준함의 미학이라고 적어놔서 아마 이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꾸준함을 꾸준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낙관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좌절감, 실패감을 맛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낙관적인 자세를 갖는데 실수할 권리를 누리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꾸준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단념할 줄 아는 것. 저는
제가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기 위한 원동력을 이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왜냐면 결국 나중에는 지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365일 즐거울 순 없잖아요. 당연히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실수해도 된다. 그 권리를 누리시고 이게 나와 맞지 않는다 하면 단념을 할 줄도 아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를 제가 꾸준함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가 뭘 하셨길래 저렇게 꾸준하게 하셨다는 거지? 근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횟수로 일기를 13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13권이 넘어요. 한 해에 뭐 다이어리를 2권 쓸 때도 있어서.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거 아니면 저 운동도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타 같은 거 악기도 전 되게 오랜 시간 치고 있어서 소소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행동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기 13년. 저는 싸이월드 할 때 뭔가 자기 감성에 취해서 했을 싸이월드 놓칠 것 같은데. 그 일기만 썼었는데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때 일부 영상 때 제가 되게 소름이 돋았던 게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겠다 뚝심 있는 그 윤소연 멘토님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오늘 왜 꾸준함의 미학이 있는지 여러분은 실수하셔도 됩니다. 네,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리 다른 멘토님 두 분 중에 뭐 꾸준하게 뭐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뭐 운동이 됐든 뭐 일기가 됐든 아니면 네 있으신가요?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라서 꾸준하게 뭔가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으면서 와닿았던 게 그 실수에 대한 실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라든지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뭐 자책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정혜수 멘토님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저도 운동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저는 꾸준한 거라 조금 다르게 꾸준한 거는 새로운 거 배우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새로운 것에 뭔가를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안 꾸준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새로운 네. 거 하는구나. 네, 꾸준하게 새로운 걸 도전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 저 보고 계시죠?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 중에 나 꾸준한 거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꾸준한 거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희 모니터에는 아직 손 들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있다. 네, 혹시 어떤 건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우리 멘토님 일기 쓰고 싶어요 말고 일기 쓰고 있어요. 일기 쓰고 있어요. 네. 네, 일지 죄송합니다. 활동 일지 꾸준하게 쓰고 있죠. 네, 헬스 숨쉬기 운동은 안 하시면 죽어요. 네. 네, 여러분들. 베이킹. 베이킹도. 네, 봐봐요. 여러분들 사실 꾸준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은 그게 꾸준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다 대단한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이고 우리 멘토님들도 정말 멋지죠. 네, 노래 듣는 것도 꾸준할 수 있어요. 네, 센터 나가는 거 제발 꾸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활동 시간 중요합니다. 교육보다 중요해요. 네. 네, 정말 많이. 글쓰기, 자전거 타기, 또, 네. 와,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정혜수 멘토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실시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네. 방 묻는 거, 네. 여러분. 네, 뭐라고요?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취업 걱정이 네,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약간 우울한 워딩이 발생 바로 넘어갈게요. 아직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바로 더 나아가다가 네. 초록색 질문 우리 정혜솔 멘토님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네, 되게 바로 실시간으로 채팅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좀 이따 이제 2부에는 여러분들 목소리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가다듬고 계세요. 잠시만 열어볼 테니까요. 네, 과연 마지막 질문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두구두구 우리 정혜수 멘토님의 질문인데 이번엔 좀 되게 네. 자기 개발과 인생 설계는 20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대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자기 개발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정혜수 멘토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저는 근육 단련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근육도 있지만 마음의 근육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몸의 근육은요, 여기 계신 다른 멘토님들도 이제 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햇수로 4년 그리고 거의 5년 차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체력이 딸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운동은 정말 꾸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생존과 관련한 일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근육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근지구력,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운동을 최대한 빠른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마음의 근육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나의 멘탈이 이렇게 바사삭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는 날도 있지만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도 내가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내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항상 나는 어떨 때 괜찮은 사람이고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트북에 힐링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폴더에는 제가 회사에서 칭찬받은 일,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받았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크린 캡처나 아니면 이렇게 적어놓고, 아, 내가 이럴 때는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럴 땐 조금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거를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의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이게 장학생 자기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멘토님들, 직장인들에게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함의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꾸준하려면 뭔가 자신을 또 돌아보고 자신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필요하다. 우리 정혜수 멘토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1부 코너가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우리 멘토님들의 회사 생활, 그리고 멘토님들을 진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많이 궁금증이 풀렸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도 궁금함을 가진 장학생 자기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는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입니다. 네, 일부 영상, 그리고 정말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럼에도 정말 내가 가진 고민 혹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우리 자기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줌을 통해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줌을 통해 참여해주고 있는 장학생분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서 나온 우리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우리 장학생 분들이 계실까요? 네, 질문을 원하는 장학생들은 채팅창에 자신의 지역과 이름,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멘토님의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멘토님들, 네,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어폰 하나 껴서 우리 진짜 실제로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과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저 뒤에는 우리 큰자기 동영님 기억나시죠? 우리 입이 너무 아름다우셨던, 네, 입만 보이셨던 우리 큰자기님이 저기서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동안 많은 행사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메신저를 저한테 보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들도 한번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몰라요. 이제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동혁 자기님께서는 저에게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우리 멘토님들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우리 동혁님께서 질문을 하나 보내주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아마 설레네요. 네, 우리 네, 먼저 잠시만요. 그 동영님이 약간 지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신? 네, 지금 딜레이가 있어서 먼저 정용훈 멘토님께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멘토님의 직무인 샤시 안전생계팀으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취업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궁금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저희 생산기술 업무가 사실 밖에서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턴을 해보지 않은 이상 이게 어떤 설비를 투자를 하고 그 설비를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서류를 검토하거나 면접 갔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거 해봤냐 아니면은 뭐 이러면서 어떤 경험이 있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저희도 알죠. 뭐 이게 외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업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역량이나 요소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취업할 당시는 5년 전인데 그때 제가 어필했던 부분은 뭐 다 모든 취업에 비슷비슷하겠지만 저는 소통하고 뭐 창의성 이런 쪽으로 어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직무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현업자분들에 비하면 모자라겠지만 그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다양한 회사들 기업 탐방 요청을 해서 찾아가서도 조언도 구하고 그래서 이제 현업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필요한 역량은 소통과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 업무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창의성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한 개의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많은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다 되겠지만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기 위해서 그 창의가 필요하고요. 또 소통은 저희가 영업 단계에서부터 아예 견적 낼 때 참여를 하고 생산까지 쭉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관 부서와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와서 느꼈을 때도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다양한 경험들에서 그 창의와 소통을 좀 끌어내서 어필했는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 직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직자들이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직무를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장학생 친구들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소통. 네, 유관부서랑 소통을 해야 하게 됐기 때문에 소통은 정말 빠질 수 없는 여러분들도 지금 소통을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장학생 우리 멘토님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윤소희 멘토님 되게 많이 끄덕이셨는데 네,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시는 걸까요? 아, 맞습니다. 네. 소통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활발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비대면이다 보니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단절된 지금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혁신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단순히 나의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핵심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 어떠한 억지나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소통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네, 정혜도 멘토님. 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그 소통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장학생들이 지금 필요한 소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적극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과 공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특히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 이런 사람인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의 시간을 내서 저의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소통 능력인 것 같고요.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소통이 시작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경청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서 나도 공감해. 이 이야기
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면 너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사실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업무를 하면서 유관부서나 아니면은 다른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과의 컨플릭트가 이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사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훨씬 그 소통이 원활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통이라는 이 키워드가 다 세 분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네 우리 서울 지역의 임수근 장학쌤이 정용훈 멘토님께 질문이 있다고 해요. 네 잠시만요. 지금 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번 우리 임수근 장학쌤 한번 마이크 켜주시고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멘토님들께 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우리 한번 이걸 꼽고 임수근 장학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들리거든요, 우리 장학생 분들. 네.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들립니다. 네, 포즈로 안 하셨고, 우리 멘토님들은 다 말씀하셔도 들립니다. 네. 네, 저는 서울 은광 지역 아동센터에서 장학생을 하고 있는 임수근이라고 합니다. 네, 임수근 장학생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정용훈 멘토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최근에 뭐 1차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멘토님들도 다 면접을 여기 들어가면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 뭐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팁 같은 거를 듣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다른 멘토분들도 좋은 말씀 주실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혹시 어떤 직무 쪽인가요? 이거는 그냥 대진로랑 상관없이 이거는 저 본인 문제라서. 그럼 면접 갔을 때 가장 좀 어필하거나 도움될 부분은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드리는데 실제 진짜 그냥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뭐 공통적으로 제가 이 회사 내고 이 회사 내고 이 회사 냈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뻔한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 제가 지원하는 그 회사 그 직무 아니면 그 업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면접 들어가 보면은 딱 들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그 자리에 보면은 그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좀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로. 말하는 사람은 잘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정말 여기를 바라보고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공통적인 그런 질문을 그런 준비를 한 건지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의. 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 사실 진짜 이 회사에 뭐 현대모비스라고 치면은 국내 공장이 12개가 있는데 사이트가 어디 다 모르더라도 최소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인 어디 공장에 있는 정도는 사실 저는 성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뭐 좀 꼰대스럽다고 얘기하면은 뭐 꼰대스러운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꼰대스러운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고 내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성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의와 자기의 그 의지, 내가 이만큼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이만큼 이 직무에 관심이 있고 이만큼 여기에 내가 찾아보고 조사했다. 그러면 사실 면접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정말 이 친구하고는 일해보고 싶구나. 이 친구는 뽑아서 같이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런 정보나 조사했는 것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알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의와 그 노력, 의지가 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성의를 보여라. 아까 우리 멘토님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 혹시 우리 수근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근데 우리 또 나머지 두 멘토님들도 면접 팁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정민수 멘토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why me? 왜 내가 뽑혀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원자분들도 뭐 스펙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굉장히 쟁쟁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필하는 데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사를 이제 창립한 그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스탠포드대 이제 대학 연설에서 졸업 연설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커넥팅 더 다츠. 그러니까 나의 경험들을 그 점과 같은 경험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그게 나의 삶의 궤적을 만든다. 뭐 이런 의견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프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또 다양한 이게 뭐 인턴이 아니어도 돼요. 학교 생활이든 아니면 친구 생활이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본인에게 영향을 줬었던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강점들이 개발이 되었겠죠. 어떤 사람은 꾸준함,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던가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 이 자리에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지, 왜 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강점을 어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근쌤도 왜 나여야만 되는지, 왜 내가 뽑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역으로 그럼 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윤소연 멘토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멘토님들께서 너무 잘 정리해서 말씀 주셔서 저는 거기에서 덧붙이자면 인터뷰가 면접이잖아요. 근데 인터가 서로라는 뜻이고 뷰가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면접은 누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잡핏, 컬처핏, 피플핏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바라보는 인터뷰. 저는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사실 UPS 뜻도 몰랐지만 인터뷰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수근쌤 혹시 도움이 많이 됐나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수근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용기 내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궁금한 것들이 약간 아직 부담감을 갖고 계셔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우리 멘토님들께서 이렇게 열려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많은 질문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벌써 또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 번째, 이번에도 서울 지역 친구네요. 김민서 장학쌤, 김민서 장학쌤이 정예솔 멘토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기소개 마이크 켜주시고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제1강동 지역 앞센터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을 지금 보고,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저 정예솔 멘토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입사하신 회사가 유명한 컨설팅 회사잖아요. 제가 컨설팅 쪽은 굉장히 레드오션이라고 들었는데 약간 그런 쟁쟁한 환경에서도 뭔가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거나 뭔가 내가 어떤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제일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랑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컨설팅에서 사람을 뽑는 이런 HR 파트너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 그게 바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똑똑함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인터뷰 시간 안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말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의 주장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백업을 하는 이런 두 갈식의 과정일 수도 있고 다른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때 이 논리적인 거를 논리성이라고 하는 걸 기르기 위해 몇 가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발표를 맡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 회사에서 물론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많아서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우리 팀플을 하고 조 과제를 발표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름을 말로 하다 보면은 아 여기서 조금 어색한데? 라는 부분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논리성 부분이 좀 길러졌었던 것 같고 또 다른 것들 중에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을 조금 다른 각도로 쪼개서 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쪼개서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컨설팅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vague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이제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큰 질문이 많아요. 예컨대 우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 그러면 성장이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는 그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성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문화가 좋아지는 것도 성장일 수도 있고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성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계속 이제 쪼개보려고 했었고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 탄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나처럼 이제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고 등등 이런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분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미씨라고 하시는 거를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논리성이 좀 많이 길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고민을 하시면 네, 대학 생활에서 혹시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컨설팅 질문을 네, 저도 되게 처음 이제 그런 질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혹시 민서 쌤은 네, 컨설팅에 관심이 많은 장학 쌤이신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한 분, 우리 윤서 멘토님 아직 질문을 못 받으셨는데 울산 지역에 구민경 장학쌤이 윤소영 멘토님께 질문이 있다고 해요. 우리 민경쌤 그 마이크 켜주시고 우리 윤소영 멘토님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전에 자기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울산 지역 정말 잘돼 아동센터에서 장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민경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 다 멘토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그 편집된 영상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포르투갈도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뭔가 이런 직무에 관련된 것보다는 요즘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업무 외적인 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대활동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도 거의 27개씩을 하시는 거 저는 정말 그게 저도 이제 막 대활동을 시작하고 그 개수가 뭐 7개, 8개 차게 되면서 점점 계속 일을 할 그런 활동들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좀 적어지고 뭔가 쉽게 지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소영 멘토님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도전하실 수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을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 예솔 멘토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근육 단련, 체력 근육 단련 이게 저는 좀 베이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야지 의지가 생길 때에도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체력을 가장 우선시로 하셔야 되고요. 아르바이트도 체력이 있어야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적으로 저에게 원동력이 되었던 부분은 아마도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욕심이란 게 가장 원초적이고 1차원적이지만 그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직한 면모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고 싶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또 얻고자 하는 것도 뚜렷하고. 근데 지금 우리 쌤이 이런 장학쌤 하시는 일도 사실은 나의 스펙이나 나의 대외 활동에 아주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바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들이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일주일 안에 끝내보겠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완성해내고 그 결과물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를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보상 심리가 와요. 그럼 나의 욕심을 내가 채울 줄 안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얻게 되고 그게 탄력이 붙으면 더 큰 욕심을 바라게 돼요. 저는 욕심을 부리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134명 모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대견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이미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한숨 쉬어도 된다는 거. 물론 쉬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환기시켜주는 거. 여행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애견 카페를 간다든지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동물을. 애견 카페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환기를 해주시면서 욕심을 부리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찐 언니 같은 조언 맞죠? 우리 민경쌤 너무 해맑게 또 박수를 쳐주시는데 네, 배경이 아름다워요. 네. 핑크. 네, 약간 3D 같지 않아요? 맞죠? 여기서 보면 3D처럼 둥둥 만화 떠 캐릭터 계시는데, 같아요. 네, 너무 우리 민경쌤 혹시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뭔가 제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그게 그렇게 꼭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와 네, 민경쌤 정말 좋은 질문 또 좋은 윤소영 멘토님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이제 윤소영 멘토님처럼 찐 조언처럼 그게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민경쌤 이런 좋은 질문들 왔다 갔다 하니까 질문들이 되게 또 많이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시간 관계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도 울산 지역에 김유진 장학쌤이 우리 세 분 멘토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해요. 우리 김유진 장학쌤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찾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착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진 장학쌤입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저도 직무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 대학교 3학년 인문대에 지금 진학 중이고 딱히 꿈이랑 그 진로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뭐 목표 같은 것도 다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급해지기만 하고 근데 계속 찾아보려고 해도 제 진로를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대학 졸업을 하고 제가 그나마 하고 싶은 활동이 어학연수를 가서 뭐 외국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건데 또 갔다 오면은 뭐 26, 28살 될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뭐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우리 이미 정예수 멘토님께서 네, 마이크를 또 스르륵 올리셨어요. 네,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했었던 고민과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공감이 돼서 네, 마이크를 스르르 올렸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뚜렷한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들 중에서 나하고 안 맞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장 잘 맞는 거를 쉽게 찾으면 그것만큼 또 운이 좋은 게 없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좀 낮은 것 같고요. 저는 인턴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요소와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컨대 컨설팅 인턴을 한번 해봤을 때는 저는 여러 사람과 협업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제가 영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게 계속 영어 이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는데, 반면에 업무 강도, 늦게까지 일하는 점, 아니면은 밥을 못 먹고 일하는 점, 이런 건 별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싫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일들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보다 숫자에 약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묻게 되었고, 저는 또 인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나중에는 또 지금의 제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조금 늦게 하고 인턴을 5개나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늦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어학연수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친언니의 느낌으로 되게 솔직하게 그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어학연수가 많은 것을 나 스스로한테 알려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어학연수 경험 자체로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어학연수에 가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그 전에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어학연수 가시기 전에 인턴 경험이나 업무 경험을 조금 더 쌓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는 들고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셔서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스트를 세워보시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시면 내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취업에 솔직히 나이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불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얻어오면 정말 의미가 있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든 게 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예술진 언니의 조언.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3년 뒤에 뭐 하지? 3년 뒤에 더 늙은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그 3년 동안 무엇을 채워나갈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혹시 우리 유진쌤이죠. 유진쌤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멘토님 계실까요? 제가 먼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랑 참 비슷한 게 많았는 게, 제가 사실 저는 26살에 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후회는 없는데, 저도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이게 내 길이 맞을까, 아니면은 사실 저는 교환학생이 정말 가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늦게 졸업을 미루고라도 교환학생을 갈까. 근데 사실 다 그냥 제가 오로지 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이게 그냥 내 껍데기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좋아하는 일하고 지금 하는 일하고 그걸 일치시키는 사람은 정말 천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저는 전자과 나왔거든요. 반도체 전공하고 통신 전공을 했는데 지금 기계과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입사할 때도 CAD도 하나도 할 줄 몰랐고 도면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지식이 전무했는데 와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과 제 직무가 맞지 않아요. 저는 별로 일에서 그렇게 즐거움도 못 찾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는 제 꿈을 다르게 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업이 어떤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취업이
저는 사실 어디 회사 갈 필요 없이 그냥 취업해서 돈 벌자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취업하고 나니까 이 방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취업이란 게 목적이 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 수단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예솔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싫어하지 않을 일을 추려서 그 정도로 자기 업으로 삼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거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싫어하지 않는 걸 찾아서 업으로 삼아가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거기서 뭐 성취감을 느끼면 좋지만 그게 못 느낀다면 거기서 돈을 벌고 그거를 수단으로 내 뭔가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취업하고 그 직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네. 요즘 되게 우리 또 찐 오빠 같은, 친형 같은 우리 용훈 멘토님 찐 좋아. 사실 우리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사실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딜레이가 돼서 멘토님들이 이거 끼고 얘기할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정윤 멘토님 또 유진 쌤이 무슨 말 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들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어쨌든 유진 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그렇게 전달이 돼서 되게 찡했지만 우리 멘토님들 말하실 땐 이걸 벗고 이걸 벗고 이어폰을 벗고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윤수영 멘토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바로 다음 질문을 윤수영 멘토님께 바로 드릴게요. 네, 유진 쌤 혹시 우리 두 분의 멘토님의 조언 어떠셨나요? 네,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서 대구 지역의 조수정 쌤이 세 분 멘토님께 꼭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요. 우리 조수정 쌤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 둥지 지역 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수정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분 멘토님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마땅히 하고 싶은 꿈이나 진로가 없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저만의 모토와 꿈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꿈들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멘토님들께서 현재 꿈을 꾸게 된 계기나 아니면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한 사례, 끈기 있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인생의 모토나 아니면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수자쌤 지금 제가 볼 때 그 비디오가 안 켜지는 것 같아서 약간 라디오 사연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이 된 느낌인데, 네, 바로 윤수정 멘토님께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어떻게 꿈을 꾸게 되셨고, 네, 끈기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괜찮아요.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수정쌤, 첫 번째 질문이 네,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네. 수정쌤께서 너무 귀엽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다른 멘토님들께서 좋은 대답을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 탈 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영원히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한번 떨어져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 견딜만한데? 아프지 않을 정도인데?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다 라고 느끼는 거를 체감을 한 후에야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 이거 풀림 말해도 되나요? 네, 얼마 전에 그 국민 MC께서 이제 그 60대 어머님을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균형 감각이 없어져요. 근데 저희는 우리 수정쌤보다 나이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보다 수정쌤께서 지금 도전하고 직접 부딪혀서 이 정도는 내가 핸들할 만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저희보다 더 탄력성 있게 행동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일단 부딪혀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선입견을 없앴을 때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현재 꿈을 꾸게 된 계기와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한 사례, 끈기 있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인생 모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로마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그러니까 저는 수정쌤께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만 쏙쏙 집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예솔 멘토님이나 우리 용훈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경험을 쌓아야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구별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유학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학구적인 것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조금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팠던 게 제가 발성 장애를 겪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런 뭐 문제 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경련성 발성 장애를 제가 극복을 하면서 저에게 자꾸 그 말을 되새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장애가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걸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순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 발성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놀림을 당하는 게. 근데 한번 놀림을 당하니까 뭐 나 아프긴 한데 이거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중에는 그 제 학급 회장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연설이라던가 경연 이런 거를 많이 나가면서 저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나가려고, 그런 자리에 더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혀 보라는 말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큰 박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경을 딛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부딪히면서 바꿔나가고, 우리 윤수연 멘토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수정쌤 큰 힘이 되셨을까요? 큰 조언이 되셨을까요? 네, 약간 전화 연결. 네, 네, 수정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은 장학생들이 질문해 줬기 때문에 모든 장학생 멘토님들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장학생에게 질문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스러운 삼척지역 아동센터 저 기억나시죠? 네, 우리 승모쌤 우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삼척지역 아동센터에서 지금 장학생 활동 중인 고승모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승모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그 정혜솔 멘토님한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대학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혜솔 예수님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많이 준비하신 게 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셔서 하고 싶으신 공부가 있으실 텐데 그 공부가 어떻게 본인한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잘 풀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원을 사실 준비하시는지는 잘 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승무쌤, 네, 답변이 잘 되셨나요? 네, 1부 영상 보셔서 아시겠죠? 우리 정혜솔 멘토님 상품이 뭐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혜솔 멘토님 가시면 우리 삼척지역 장학생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승무쌤 그래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우리 또 삼척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삼척을 가면 네. 그 박지용 매니저님께서 저희를 운전해서 다 같이 데려가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봐요. 네, 카니발 운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들 원하시는 분들 제가 모시고 우리 삼척 지역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척뿐만 아니라 상주도 어디든 우리 제가 다 모시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장학생분들. 네, 우리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의 김가홍 장학생이 우리 정용호 멘토님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가홍쌤 혹시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우리 정용호 멘토님께 질문해 주시면, 가볍게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광동 지역 아동센터에서 장학생 활동하고 있는 김가홍입니다. 저 정용훈 멘토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학부 연구생을 할까 말까 고민을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원하려는 직무랑 관련이 있는 연구생이면은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이 없는 그런 연구를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가 어떻게 되고 지원하려는 그 연구실이 어떤 건가요? 저 과는 나노 소재공학과인데 지금은 약간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저도 제가 반도체 전공을 했고요. 저도 학부 연구생을 했었어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 학부 연구생을 제가 3학년 때 했었거든요. 한 1년 정도 하고 그 교수님께서 계속 대학원 진학을 요구를 하셔서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뭐 자대 대학원에 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지 이렇게 고민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뭐 대학원이든 이 공부에 조금 흥미가 있어서 처음에 그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가홍 쌤은 그 취업을 위해서 그 학부 연구생을 하는 거는 조금 방향이 저는 다르다고 조금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회사 업무랑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논문 써나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서, 물론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 경험에서 뭐 내가 어떤 걸 배우고 그걸로 회사에서 내가 어떤 어필을 할 수 있을지를 찾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그 연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 연구개발 직무나 이렇게 그 직무에 맞게 낸다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 학부 연구생이 취업에 도움이 되냐라고만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무 상관관계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가홍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지금 저희 과에 애들이 싹 다 학부 연구생 안 하는 애가 없어가지고 지금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방향에 휘둘리면은 또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불안하니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거나 다른 거를 찾아보는 게 본인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공부에 좀 재미가 없으면은 대학원,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 해도 그렇게 크게 제 주변에서 봐도 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홍쌤 혹시 정말 진짜 거의 1대1 멘토링 하는 걸 옆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도움 많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가홍쌤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시간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저희가 우리 멘토님 세 분께서 7기 때 작년 기수 선배 자기님들 소그룹 멘토링 정말 인기 있고 정말 선배 기수님들 정말 많이 배웠다고 한 우리 멘토님 분들답게 정말 찐 조언들, 단순히 그냥 보여주시기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는 그런 답변들이 저한테도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과 답변이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행사 일정상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우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님들께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될 장학생 자기님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멘토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마지막 시간인 만큼 꾹꾹 눌러가지고 짧지만 힘이 되는 좋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윤소영 멘토님부터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많이 아쉽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넘어지는 건 일어서기 위함이니까요.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윤소영 멘토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가운데 이제 정유민 멘토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드려가지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드렸네요. 예.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사실 취업 말고도 정말 많은 길이 있고 취업을 해서 내가 또 그거를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걸 내 목표로 삼아서 나가도 되니까 너무 취업에 목매지 말고 정말 자기가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취업이 목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취업의 목표가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우리 정유 멘토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우리 정예수 멘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지 둘 다 해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어떤 말을 이인용을 하고 싶은데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상관없이 그냥 신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답변만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했을 때 yes, not yet, 아직 아니야, 아니면 I have something better, 내가 너에게 줄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때 내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혹은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용훈님의 의견하고 약간은 상충될 수도 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부분은 취업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서 취업해도 안 행복하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요. 내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행복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취업 과정은 고되지만 그 이후에 오는 또 기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저희 계속 좀 정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마지막 응원의 말씀 마쳐보도록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진짜 훅 갔어요. 저도 이렇게 진짜 빨리 간 건 진짜 오랜만인데 이것으로 살롱드 점프 1부, 2부 다 합쳐서 살롱드 점프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장학생 자기님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후기 작성 링크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후기를 바탕으로 하반기 때는 더욱더 알찬 살롱드 점프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가 끝나고 멘토님들과 함께 기념 촬영이 가볍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그럼 1부 영상 참여와 더불어 정말 직장인들에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오신다는 건 힘든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우리 멘토님들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8기 장학생 자기님들도 쉽지 않아요. 제 대학생분들도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알바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신 우리 여러분들 서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참여를 도와준 우리 점프 매니저님들, 또 큰 자기 동현님도 계시고 우리 소정님도 계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네, 우리 현정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팀 2470 일부 영상을 편집해주고 또 지금 촬영을 해주시고 있는 우리 팀 2470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H점프스쿨 담당하고 계신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김동신 책임님도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매니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한테도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네, 이것으로 살롱드 점프 H 온 더 블럭 찐 회사 생활편 1부, 2부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들은 카메라를 향해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8기 장학생 자기님들 하면 파이팅으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준비해 볼게요. 8기 장학생 자기님들
파이팅! 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서 첫 번째 포즈 가볼게요. 저기 보이죠? 네, 첫 번째 포즈는 우리 팔기. 우리 팔기 장학생들을 의미하는 팔기로 우선 가볼게요. 네. 해서 동그랗게 뭐 해주셨는데 어떤 우리 장학생들은 배트맨 뭐 안경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구호에 맞춰서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팔기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팔기! 팔기.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팔기. 네. 우리 다 들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들. 네. 감독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H죠? H 상징, H. 아치를 만들어야 돼요. 기둥 세우고, 네. 지금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지금 왼쪽을 세우는 거 맞죠? 왼쪽을 세우고 아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네, H는 편하게, 네, 반대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오른쪽을 들고 왼쪽을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다 H 기억나시죠? 빠르게 끝낼게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아치는 상관없고,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찰칵.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마 1부, 2부 때 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하진 못했지만 우리 비대면으로 정이 들었을 것 같아서 서로에게 하트, 네, 원하시는 하트 아무거나 뭐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서로에게 하트를 보내주세요. 네, 좋아요. 큰 사랑을 주시고 싶으시군요. 네, 정현 선배, 네, 우리, 네, 저 하나, 우리 이제 준비하셨죠? 하나, 둘, 다 달라요 지금.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교육봉사 진짜 이제 더워지는데 힘드실 텐데 교육봉사 잘 매주 6시간씩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번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네, 안녕.